암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당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암의 치명적인 급소는 바로 포도당 공급을 끊는 것입니다. 암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을 극복하는 필살기입니다. 암은 사회적인 부적응자. 암, 단 한 글자만으로도 죽음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지만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도대체 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세포는 생성과 사멸을 반복합니다. 세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수명을 다합니다. 보통 그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소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서 죽은 세포의 임무를 다시 수행합니다. 이 끊임없는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녀석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죽기를 거부합니다. 지속적으로 무한 증식을 하며 불멸을 꿈꿉니다. 한 개 암세포가 30분 세포 분해를 하면 10억 개, 직경 1cm, 무게 1g이 됩니다. 다시 40번 세포 분해를 하면 암세포는 1조 개, 무게는 1kg의 암세포 덩어리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세포가 변이 된 것입니다. 정상세포는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지만 암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세포가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암은 우리 몸의 사회적인 부적응자이며 소외된 불황아입니다. 암세포는 여러 극한의 환경과 독성 요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신하는 것은 생전의 몸부림으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빗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암세포는 막다른 골목에서 극한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정상세포의 에너지를 강탈합니다. 암은 노폐물에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암세포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먹다 남긴 쓰레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일찍이 암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암과의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2차 모전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공세가 강해질수록 암의 위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은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미궁의 퍼즐이며 혁문의 숙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에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랜 시간 저에게 화두와 같은 주제였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암 치료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암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암의 아킬레스건을 찾다. 암세포는 무한성장이라는 돌연변이 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에 비해서 10에서 100배까지 소비하며 자신의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암의 조기 발견법으로 활용되는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다량의 포도당을 먼저 소비하는 암세포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포도당 유사 물질을 주입한 뒤에 특수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위치한 곳을 파악합니다. 포도당 유사 물질이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암세포로 추정합니다.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왜 포도당을 유독 좋아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암세포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정을 이해한다면 암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잠시 중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을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암 공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상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세포는 크게 두 가지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에너지 생산이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번 생애와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합니다. 세포는 세포질 플러스 미토콘드리아 두 개의 세포 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 1분자가 세포에 유입되면 세포질에서 2분자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를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한 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1분자에서 30개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보다도 15배의 엄청난 에너지 효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에너지 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세포질의 해당 과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상합니다. 세포질은 포도당 1분자를 통해서 고작 에너지 2분자 ATP를 만들어내는데 말입니다. 암세포는 왜 최고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소 과정을 할까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에너지 발전소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에너지 생성 과정은 수억 년 전 원시세포들의 에너지 대사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을 하는 생명을 보통 세균이라고 합니다.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와버그의 효과라고 합니다. 독일의 오토 와버그 박사가 처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의사들은 암의 상태에서 따라서 1기, 2로 단계로 호칭하는데 이 진행 단계는 미토콘드리아 손상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악성암은 미토콘드리아의 파괴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당연히 암세포는 엄청난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비효율적인 해당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을 게으르스럽게 먹어 치우는 탐욕의 소유자입니다. 암세포는 모든 포도당을 독식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세포에 넣어주는 인슐린 수용체가 정상세포보다도 50에서 100배나 많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정상세포보다도 포도당을 엄청나게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암 환자가 섭취한 포도당은 암세포의 자양분이 되어버립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마피아의 손에 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말라갑니다. 빈혈 상태가 심해져서 빈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암 환자의 영양실조를 악액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액질이라. 그래서 이 악액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인데요.